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준혁 대명손호그룹 회장의 수건사업인 항공업이 티웨이 경영권 분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명손호그룹이 보유한 티웨이 지분은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의 2%대 지분 격차가 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히토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히토류를 독점하는 중국이 공급망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전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 재팬 2024가 9일 요코하마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제약 바이오 기업 1000여 곳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 중인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조금 색다르죠? 네. 네, 오늘 뭔가 전문가님이 제 왼쪽에 계시니까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전 편합니다. 편한가요? 네. 오른쪽에 계시니까 편한데요. 그런가요? 네. 저는 약간 뭔가 이상한 느낌인데 전문가님 네. 어쨌든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조금 다른 행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코스닥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외인은 좀 팔자세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이 이게 자기 마음입니다. 국제유가 때문에 경기 침체가 부각이 된다라고 했던 게 이틀 전인데 또 어제는 유가 떨어져서 경기 침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 침체가 무슨 스위치 톡탁해서 화장실 불 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여러분들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5% 뛰었다가 4% 내려왔다가 이런 식의 반등을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은 우리가 경계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변동성이 좀 발생을 한동안은 계속 할 것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연속성을 띠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각심을 여러분들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면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차별화가 극심화되는 그런 시장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별 트레이딩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도 뭔가 지수가 상승하겠지라고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완벽하게 경기가 지금 회복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마찬가지고 연준도 마찬가지고 일단 경기가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바닥을 다지고 이제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시그널이 확실하게 좀 나와주기 전까지는 고용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변동성이 여러분들 크다라는 소식은 말은 그 유가 자체만 여러분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유가가 널뛰기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지금 호재에는 굉장히 좀 둔감하고 악재에는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포커스 맞춰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수급만 지금 보시더라도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최근에 수급이 그냥 똑같거든요.
코스피에서 2, 3천억 정도 좀 매도하고 선물은 1,000억, 2,000억 그냥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가 그냥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고 딱히 뭐 차익 실현, 그러니까 현물은 좀 현금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하고 그렇다고 해서 비차익 거래를 막 하지도 않는 그런 시장의 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을 조심하시면서 개별 종목 트레이딩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전략입니다. 전략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힘들고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경계심을 계속적으로 가지면서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항공 관련된 그런 부분, 비철금속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고 일단 매일매일 좀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있는 시장인 만큼 이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또 변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항공입니다. 전문가님, 네. 자, 오늘 좀 전에 저희가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네. 오늘 티웨이 항공 중심으로 어떤 네. 이슈들이 있죠. 이게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티웨이항공 관련해서 이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좀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됐던 게 이제 고려아연이죠. 고려아연에 이어서 이제 제2의 좀 고려아연이 될 것이다라고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가는 모습입니다. 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 저도 좀 보고 있었는데 막 많이 가진 못했는데요. 티웨이 홀딩스라든지 대명노소 시즌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상한가. 그 대명노소 시즌은 좀 상한가를 좀 이탈이 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소노 인터내셔널이 티웨이 경영권 확보에 좀 나설 것이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좀 나왔었고요. 티웨이 항공의 2대 주주예요. 대명노소 그룹의 호텔 리조트 그 운영사인 소노 인터내셔널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 추가 지분 매입을 좀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노 인터내셔널은 이제 사모펀드 운영사 JKL 파트너스로부터 지분을 좀 매입을 한다.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인 예림당이 있는데 오늘 예림당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 어쨌든 예림당보다는 이제 3.20%포인트 좀 적은 26.77%의 좀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일단 좀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은 항상 주가가 좀 상승을 강하게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오늘 티웨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단순하게 이 항공 이슈뿐만 아니라 오늘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천천히 좀 잘 움직이고 있어요. 조용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왔고 경기 부양책 이슈 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았고 뭐 중국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VIP 수요가 좀 회복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항공 관련해서 경영권 이슈 그리고 중국의 소비 회복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좀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항공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어쨌든 그 티웨이 관련된 이슈는 테마성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테마성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럼 말씀 주신 게 아까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말씀 주셨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각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티웨이 항공을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만약에 티웨이 관련해서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티웨이 항공이 그나마 좀 접근하기 괜찮은 그런 구간에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3,800원 구간을 좀 지나고 있어요. 저 자리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그런 전략 좀 유효하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경영권 이슈가 나오면 하루아침에 좀 끝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테마성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테마적으로 흐름은 굉장히 좀 강하지만 경영권 분쟁 자체가 여러분들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경우 연달아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죠. 지금 고려은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경영권 이슈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몇 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좀 부각이 되잖아요. 거의 뭐 집안 싸움 하듯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 한진칼, 대한항공 관련해서도 지분 싸움 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갈 게 없을 때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 연달아서 상승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좀 맞춰서 뭐 하루 이틀 만에 단기적으로 움직였다 끝난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연속성을 가지고 향후 이제 몇 주 이내에 좀 갈 수 있다, 이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중국의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좀 접근해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티웨이 항공을 들어가시면 안 되고, 다른 바닥권에 있는 이제 LCC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점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시간은 여러분들 좀 소요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제가 항공이나 호텔, 면세 이런 것들 항상 말씀드릴 때 실질적으로 호텔이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고, 뭐 카지노를 굳이 하려고 자기 호텔 벗어나서 다른 호텔을 가진 않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사람들의 편의적인 측면을 좀 생각하셔서 그런 점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카지노는 이슈가 좀 있었죠. 그 좀 운영안이나 이런 것들, 뭐 만평이나 이런 제한을 좀 풀어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알파적인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되는 섹터는 사실 항공도 항공인데 카지노 쪽을 많이 보시는 게 조금 포커스에 맞춰지지 않는가. 거기에 플러스 소비와 관련된 의류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또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비철금속입니다. 전문가님, 이제 중국이 희토류를 중심으로 이 원자재 가격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미중 갈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 자원무기화에 좀 나섰습니다. 중국이 또 이 희토류, 뭐 걸핏하면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희토류 관련해서 10월부터 국유화에 대한 그런 조례를 좀 시행한다 소식이 좀 나왔고요. 일단 중국 공급망을 좀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재련에 의존하는 그 미국을 좀 겨냥하겠다라는 소식이고, 일단 미국의 첨단 산업 포위망, 그 반도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억제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맞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10월부터 2차 전지 좀 핵심 원료,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반도체든 뭐든 우리가 보고 있는 핸드폰 액정이나 이런 데에 다 들어가는 게 사실 히토류이기 때문에, 어쨌든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히토류를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그런 통제권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고, 일단 미국이 첨단 산업에서 대중국 좀 포위망을 좀 강화하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좀 자원 무기화 수위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 미중 갈등 자체가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올 수밖에 없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히토류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뭐 반도체, 그런 뭐 전투기 F-35라든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뭐 무장 무인기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방산까지도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단발성 이슈로 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바라보시고, 지난주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해서 뭐 덤핑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 플러스 알파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1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3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4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6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7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전문가님과 비철금속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이 원자재와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전선, 무기 등등. 네. 이렇게 좀 원자재랑 좀 특수하게 관련 있는 종목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이런 이슈만으로 사실 들어가기에 혹시 약간 부족한지 아니면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살펴봐도 되는 내용들이니까 이것만으로도 들어가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것만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하. 네, 조금은 단기적인 이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물론 중장기적으로 사실 미중 갈등이 진행이 된 게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럼 때도 뭐잖아요. 근데 주가 자체를 보면은 대부분 그냥 제자리예요. 그냥 박스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흐름일 정도이지 이게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히토류든 비철금속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히토류는 단발성으로 딱 올라갔다가 좀 죽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알루미늄이나 예전에 철강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 부각이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또 인지가 되고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히토류만 좀 국한이 돼서 보신다면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대응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철금속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전문가님, 네. 제약바이오 오늘도 상승 흐름 나오네요. 네. 뭐 지금 위고비 이슈도 있고, 뭐 펩트론 이슈도 있고, 오늘 좀 개별 호재들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대화제약이 또 여전히 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먹는 경구암 치료제, 항암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펩트론이 그냥 불을 뿜었습니다. 최근에 좀 쉬고 있었는데 일단 일라일리와 이제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에 대한 그 기술 평가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한 번 더 들리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일단 전날 이제 전 거래일에 장 마감 후에 이제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을 일라일리가 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에 좀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스마트 대포 기술은 이제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공시에 따르면 기술 평가 기간은 약 14개월로 25년도 이제 4분기 내에 임상 1상 결과가 좀 확인될 경우 본계약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15일, 그러니까 5일 정도 남아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출시가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도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뭐 관련해서 지금 비만 치료제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어요. 뭐 오늘 라파스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비만약 다음은 좀 비염이다. 라고 하면서 면역 치료제 관련해서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제약바이오를 지금 놓치시면 굉장히 좀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 요즘 시장 여러분들 제가 개별 종목, 개별 섹터 뭐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섹터가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다루고 뭐 방산 다루거나 그때그때 이슈가 있는 거 기본적인 골자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붙고요. 알파적으로 그냥 섹터가 조금씩 바뀔 뿐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제약바이오를 접근을 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제약바이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위고비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때 아직 한 방이 남아있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자,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양호한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오늘 펩트론이 좀 끌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대봉LS라든지 인벤티지랩 지금 종목들 다 눌림목에서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충분히 뭐 괜찮은 상황이다. 다만 이제 위고비가 출시했으니까 주가가 가겠지라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주식은 좀 선행으로 좀 받아들인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해서 향후에
흐름을 좀 파악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향후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뭐 매출량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계속적으로 보시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위고비가 출시가 되면 상한가에 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만 안 가지시고 천천히 좀 바라보신다면 괜찮은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승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방산입니다. 전문가님, 네. 방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약간 아쉽긴 한데요. 오늘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 특히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지난주, 이번 주 상승을 좀 이어왔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호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셔도 괜찮겠다. 최근에 이제 뭐 종목들 보면은 거의 5일선 타고 있다가 5일선 이탈하지도 않고 살짝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정도예요. 만약에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좀 매수를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증권사에도 리포트가 굉장히 좀 활발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뉴스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뭐 이슈가 좀 충분히 있고 하반기에 이제 수주나 이런 이슈가 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뭐 걱정 마시고 끌어가시고, 지금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를 좀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방산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그 이제 방산에 대한 어떤 실적을 떠나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얘기에 또 주말 네. 사이에 또 주말이라기보면 저희 연휴 사이에 좀 약간 네. 시장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산주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전쟁이 끝나는 거냐, 그럼 내 종목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측면으로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방산과 유가요.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트렌드가 여러분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방산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휴전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관련해서 예전에 방산 이슈는 그냥 누가 전쟁이 나고 그냥 싸우면은 뭐 단순하게 그때그때 좀 움직임이 나오고 뭐 미사일 발사했다. 뭐 해서 공격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 반응 나오고 또 잠잠해지고 뭐 또 사과하기로 하고 서로 휴전을 했어. 이러면 또 주가가 빠지고 이랬는데, 이제 방산의 트렌드는 단순하게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 국가를 지키는,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이슈 때문에 좀 트렌드가 바뀐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와 21세기에도 정말 전쟁이 날 수 있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네. 그럼 이제 국가 안보,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쟁이 나고 이런 부분보다는 국가 안보로 이제 발달이 된 인식이 좀 변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는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몇 년을 보시고 투자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신경 쓰실 부분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도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지금 분쟁 지역 있잖아요. 기름 한 방울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가 왜 유가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냐면, 물론 주변국으로 뻗어나가면 좀 유가가 좀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물류나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이 나오면 유가가 좀 변동이 나올 수 있겠지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분쟁 지역 자체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들에 좀 치중을 해서 방산주 내가 덜어내야 될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것도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방산주 쉬니까 이것 때문에 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뭐 재료를 갖다 붙이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바라보시고 멀리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방산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현재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바로 분석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는 급등 바로 이 주식 시간입니다. 급등 종목만을 검색하는 우리 전문가님의 검색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전문가님, 저 네. 오늘 지금 바로 급등 중인 종목 오늘은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펩테론 말씀 안 드리면 서운하죠. 그렇죠. 일단 펩테론 관련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일단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라일리와 좀 계약이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기술 평가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 랠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닥권에서 지금 쌍바닥을 찍고 장기 평선 돌파를 굉장히 좀 강하게 한 상황이에요.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하루 아침에 좀 끝날 부분은 아니고요. 향후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찍히고 위고비나 이런 것들이 좀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이 더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멀리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은 좀 단기적으로 만약에 수익을 좀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이제 8만 원짜리 있잖아요. 이 자리는 이제 매물대로 좀 작용하는 구간이고, 직전에 살짝은 좀 쉬어갔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8만 원짜리 오면은 비중을 좀 일부분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펩트론이나 지금 가지하는 그런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블루엠텍이나 대봉 LS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오늘도 좀 거래량이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 제약바이오를 좀 이끌고 있는 게 사실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펩테론 관련해서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강력한 종목 가져오셨는데요. 펩트론 현재 16%대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렇게 처음부터 펩트론처럼 네. 강력한 종목 주셨는데요. 네. 다음 종목도 실망시켜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이죠? 다음 종목도 강하게 가고 있는 보락입니다. 아하. 보락도 네네.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 보실 건데, 이 뉴스 기사가 나왔죠. 일단 관련해서 위암 치료제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왔고, 리포락셀 관련해서 원료 물질 관련 특허를 좀 보유한 것이 알려지면서 그런 수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이제 8일에 상한가 달성하고 오늘도 갭 상승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흐름 굉장히 좀 괜찮아요. 거래량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터졌죠. 23년도 때, 저때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좀 거래량을 좀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시는 그런 거래량이라서 와, 보라 오랜만에 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건데, 어쨌든 거래량이 동반된 만큼 추가적인 그런 상승 랠리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단순하게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그런 이슈들로 뭐 위암 치료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움직이고 있으니 보락 관련해서도 좀 잘 체크를 해보자. 이거를 만약에 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이용을 하신다면 오늘 자리에서 추가적인 다음 거래일에, 요즘은 근데 이렇게 한번 봉을 좀 세워놓으면은 다시 한번 다음 자리까지는 다음 날까지는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눌림목을 좀 잘 안 줘요. 왜냐면 굳이 개인들이 지금은 관심을 막 가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달아서 며칠 정도는 상승을 해야 이제 개인들이 좀 붙는구나라고 좀 학습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 요즘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그리고 좀 소외되었던 그런 종목들이 좀 잘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락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와줄 때 내일 자리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거나, 저도 좀 내일 트레이딩 해보려고 합니다. 오전 방송 참여해 주시고 만약에 그때 좀 대응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좀 눌려줄 때 1,300원, 1,400원 정도 좀 떨어졌을 때 눌림목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위암 치료제 관련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해요. 거래가 확실하게 좀 붙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옥석가리기를 좀 잘 해보시면 충분히 좀 큰 수익을 단기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게 사실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반적으로 잘 체크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보락 함께 살펴봤는데요. 현재 13% 거의 14%대의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내일 또 공략한다고 하시니까요. 내일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렇게
십몇 %대 급등 나오는 종목들 보여주셨는데요. 다음 네.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 아침에 공략한 종목인데 어떤 거죠?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네네. 네, 일단 중앙첨단 소재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중국산 이제 전해액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 전해질 기업이 그 IRA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오늘 주가 여러분들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이게 안 간다 그래서 다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갑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2차전지로 단타를 쳤겠어요. 그쵸? 그만큼 수급이 여러분들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도 아니에요. 그 바닥에 여러분들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엄청나게 좀 동반된 상황은 아닌데 수급적으로 아침에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시장은 개별 이슈, 개별 종목들로 그냥 돌아가고 수급이 그냥 최고입니다. 업종에 뭔가 그런 것도 분명 있겠지만 수급이 잘 붙는 종목이 그냥 대장을 먹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에 거래가 동반되면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전액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지금 중국하고 여러분들 미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그럼 아침에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 해보셨어야 된다. 제가 이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접근하고 10분 만에 좀 비중 축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분봉 보시면 여러분들 이쁘게 좀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직도 수급이 좀 살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 관련해서 수급이 좀 돌 때 중앙첨단 소재를 오늘 못 사신 분들은 전략적으로 뭐 다른 종목을 좀 보신다거나 아니면 가는 자리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잘 해보시는 그런 전략. 고가놀이 패턴이 요즘에 굉장히 좀 잘 움직여요. 이 양봉 만들고 십자로 한번 쉬었다가 다시 양봉 만들고 제가 아까도 보락을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죠. 이 차트 조금 전에 만들었던 캔들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상승 만들고 하루 눌림목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으로 가잖아요. 그 보락 제가 말씀드릴 때도 차트가 장대 세워놓고 지금 십자로 하루 쉬잖아요. 그래서 내일 제가 공략해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 그대로 지금 중앙첨단 소재가 보여주고 있으니 이 패턴 그대로만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수익은 날 수밖에 없다. 어쨌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앙첨단 소재로 수급이 좀 쏠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이 붙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 중앙첨단 소재를 한번 좀 살펴봤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첨단 소재 최근에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19%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상당히 보이는데요. 자, 전문가님, 네. 이렇게 중앙첨단 소재까지 네. 굉장한 종목들 보여주셨는데 네.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오랜만에 이제 나노엔텍.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코로나 때 반짝 이제 여름철에 올라왔다가 좀 쉬고 있었잖아요. 잠자던 용이 좀 깨어났다. 근데 오늘 올라온 거는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으로 좀 올라온 건 아니고요. 위고비 생산 역할이 좀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있지 않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노엔텍이 이제 위고비를 생산하는 노보디스크의 신규 CDMO 관련 파트너 관련해서 소모품을 좀 공급하고 있고 위고비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나노엔텍이 오늘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럴까요? 섹터가 확장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전에는 위고비 관련해서 얘가 진행을 할 거야 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자회사에서 뭐 하니까 납품하고 있던 기업이 연관이 되니까 올라간다. 이게 여러분들 섹터가 이제 뭐 지금은 비만 치료제하면 여러분들 어지간히 다 아시잖아요, 종목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섹터가 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장대 양봉을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관련해서 좋은 종목들을 항상 여러분들 상승 흐름을 만든다.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자형 3기법 필승 3기법이죠. 상승 여러분들 나온 다음에 바로 여기서 상승 못 해주면 어떻게? 한 달 정도 여러분들 횡보, 빨랫줄 패턴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항상 최종 변경하리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고 일자형으로
횡보한 다음에 지금 거래가 붙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지금 붙어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좋은 종목은 어떤 이유로든 다시 가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나노행텍이 올라갔다는 건 비만 치료제 전반적으로 섹터가 좀 확장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으로 좀 반등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확실하게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은 좀 필요해요. 역별에서 좀 치고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좀 반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잘 해보실 분들은 괜찮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확실하게 추이를 전환해주는 자리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엔텍 확장성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18%, 19%대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께 바로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자, 다음에 급등 종목 혹시 이번에도 제약바이오일까요? 아닙니다. 뭘까요? 제약바이오 이번에? 너무 많이 해서 네.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아하. 이름이 너무 네, 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방산주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앵커님이 방산주 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가는 종목은 좀 잘 가요. 근데 이게 왜 잘 가냐? 사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신규주이기 때문에 그냥 수급이 쏠려서 잘 가고 있다. 방산주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수급이 강하게 쏠려서 직전 자리 좀 이어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직전에 이제 고점 자리를 말씀드렸던 게 42,300원짜리인데 이 자리 좀 돌파가 나왔어요.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 확정 짓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이 좀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 자리를 좀 소화해야 돼요. 47,800원짜리 물량을 좀 소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여기 박스권 대응을 좀 1차적으로 좀 확인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거래량 수급적으로 뭐 방산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방산주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켜보시자. 그리고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가 쉬어갈 때 다른 것들은 또 갈 겁니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현재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바로 급등 바로의 주식 시간입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전문가님만의 검색기를 통해서 또 발굴하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방산까지 역시 하락 중이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은 꼭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음 상승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이거 LK 삼양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오전에 또 했어요. 오. 아주 그냥 이거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LK 삼양도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뭐 최근에 라이다 기술 전문 업체 오토엘과 MOU를 좀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화재 예방이나 이제 안전 관리용 통합 솔루션 개발 좀 본격화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원래 카메라 관련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나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박스권 직전에 이제 2,200원부터 1,600원까지 이제 박스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흔들림이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은 추이적으로 전환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3번이죠. 돌파 시도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3번을 좀 하게 되면 상승을 좀 강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가가 직전 거래일에 거래량이 좀 터진 다음에 장대 항목을 좀 세워놓고 오늘도 조금 한 단계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유용한 그런 자리이고 일단 단기적으로 2,700원부터 2,900원 사이 구간 2,700원에서 지금 매수하셔서 한 10% 정도 수익 내보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한 단계 이제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2,400원에서 2,500원 사이에서 눌림목 접근을 좀 해보셔도 되고 최근에 여러분들 올라오는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차트 흐름 자체가 똑같아요. 5일선 받고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계속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K 삼양도 이거 단발성으로 좀 끝날 부분은 아니에요. 주봉상 보시면은 직전에 22년 거의 코로나 때 왔던 자리까지 거의 소화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3,000원 넘어가면 역사적인 이런 고점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발판이 좀 마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LK 삼양도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LK 삼양 살펴봤는데요. 현재는 4%대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몇 번에 걸쳐서 수익을 냈던 종목인 만큼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다음 또 이렇게 반복해서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노을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조금은 뭐랄까요? 정치 관련해서 좀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 수급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헬스케어 관련해서 좀 묶여 있어요. 일단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 주가가 굉장히 조금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패턴 똑같지 않습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양봉 만들고 십자 하루 쉬었다가 이거 양봉 만든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이 고관오리 패턴 하루 쉬고 가는 종목들만 잘 대응하셔도 이거 아마 노을 놓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종목을 아침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노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수급적으로 잘 붙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 패턴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지금 찰칵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눈으로. 그러니까 이 패턴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만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해서 노을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 앞서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락하고 여러분들 차트 모습이 똑같죠. 얘가 어떻게 갈지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주식은 바둑이랑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압수를 두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바둑을 두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두는지 몰라요.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압수의 흐름, 지금 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노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현재는 8%대의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을 통해서 이 패턴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 종목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자,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요. 네. 끝내기가 너무 아쉽네요. 네. 뭔가 종목을 하나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아쉬우시니까 하이닉스 받으니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어지간하면 제가 말씀 잘 안 드린 거 아실 텐데 자리 자체가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수렴형 딱 만들고 한 단계 이제 좀 도약을 하려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랑 지금 여기 하이닉스랑 차트가 갈리잖아요. 제가 실적 발표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를 사시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를 보시는 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트 흐름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지금 시장은 또 뭐다?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잘 대응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제 말씀을 듣고 하이닉스를 좀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여기 121선 돌파 상당히 121선 돌파 한번 봐주시고요. 20만 원 정도에서 비중을 좀 일부는 줄이시는 전략 이게 확실하게 추이를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 주어야 되고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단순하게 지금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것인지 완벽하게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자신이 있어서 올라오는 건지 어쨌든 지금 시장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물론 들어오긴 해요. 근데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지금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점에서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전략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딱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자리 정도 좀 바라보시고 수익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 중인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네. 저희가 이렇게 연휴 끝나고 돌아왔더니 또 마침 내일은 또 금요일이거든요. 네.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하나 좀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비철금속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약바이오 보시거나 비철금속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지금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공략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알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직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좀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4만 원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4만 원을 좀 계속적으로 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종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이 중국 관련해서 알미늄 압출제 최고 376% 덤핑 판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 다 뭐 아실 거고 관련해서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지금 알미늄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어요. 오늘 히토를 보시는 분들도 알미늄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계실 거고 어쨌든 알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그 몽고베리에서 생산 공장을 좀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 기업 가운데 이제 알맥은 덤핑 마진이 0%로 좀 산정돼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좀 제외된 부분이 있어서 시장에서 조금 반응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 가격은 36,300원 구간, 지금 700원 좀 지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좀 매수해 보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원, 2차 목표가는 42,500원, 손절 라인은 34,500원 제시해 드릴 건데 지금 34,500원부터 여러분들 4만 원까지가 다 박스권 지나고 있어요. 여기 4만 원짜리만 딱 돌파를 시원하게 나와주면 충분히 여러분들 추가적인 그런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이제 돌파 시도할 땐 3번 돌파 시도를 하죠. 직전에 한 번은 좀 밀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4번째 돌파 시도에 이번 자리까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4번의 돌파 시도고 앞서서 여러분들 조금의 응용인데 이거 복 나오고 고관오리 패턴 하루 쉬었다가 여러분들 하루 쉬었다가 복 나오는 이 자리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이 패턴의 그냥 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후의 눌림목이자 지금 상승 만들고 고관오리 패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대 양목 만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4만 원 돌파 한번 노려보자. 지금 압출제 관련해서 미중 갈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서 알맥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알맥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로 또 수혜가 예상되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양시장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비철금속 봐야 된다. 아니면 네. 제약바이오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 자,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짧게 치는 그런 전략이 아니면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지금 방어적으로 여러분들 좀 대응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연휴가 끝났잖아요. 이제부터 좀 시장을 좀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퐁당퐁당 징검다리 연휴가 다 끝났고 어제까지도 이제 조금은 지루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단 얘는 걸핏하면 쉬네. 징검다리로 걸핏하면 쉬네 라고 좀 생각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정적으로 좀 자리 잡는지 여러분들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조금은 지금 유가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지금 변동성이 심해요. 유가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그 점에서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무리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개별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 전략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 개별 이슈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여러분들 쉽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하시면 되고요. 비철금속 관련된 그런 부분들, 미중 갈등이 좀 부각되는 그런 비철금속 관련된 그런 부분 하시면 되고 뭐 중국 관련해서 지준율 인하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소비라든지 그런 의류, 화장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 카지노 관련된 그런 부분 보시고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맞춰서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수급이 최고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항공, 비철금속, 그리고 제약바이오였습니다. 또 오늘장 국내주로 알매 골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내일이 금요일인 만큼 방어적 대응을 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개별 이슈에 대응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위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위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